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우리 경찰 공무원 수험생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담당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8강 수업도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수업을 진행합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17강 수업 이후에 이제 약 한 4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오늘 18강 수업하기 이전에 잠깐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은 게 이번 한 4일 정도 주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4일 기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학원 수업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또 학회 참가 문제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상가집에도 다녀왔고 또 개인적으로는 몸과 마음이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오늘 딱 수업을 하러 오기 전에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면서 좀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 몸과 마음의 상태가 좀 피곤하긴 했는데 저의 활동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정말 심각하게 제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소외상 제 자신에게 너무 합리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4일 정도의 기간 동안 좀 평소보다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 범죄 이론 중에 중화기술 이론처럼 마차의 중화기술 이론처럼 제 자신을 너무 합리화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조금 더 쉬자,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여유를 가지자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제가 평소에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습관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금의 쉼과 조금의 여유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쉴 수 있을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평소와는 다르게 좀 더 재미난 유튜브를 찾게 되고 조금 더 누워있게 되고 평소보다 조금 더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의 습관이 평소에 형성되어 있었던 습관이 무너지는 걸 많이 발견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수업을 오기 전에 수업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반성이 또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형성되어 있었던 내 자신이 보람 있는 하루의 습관이 형성되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무너지는 경우를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도 많이 반성하게 됐고 그리고 오늘 수업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자기 통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꿈을 위한 추진력 이러한 것들의 핵심이 결국에는 습관이다. 그 습관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자기 통제와 추진력을 담보하는 거고 이러한 습관을 통해서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반성을 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또 저의 반성의 삶과 유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좀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자기 통제와 꿈을 위한 추진력의 핵심은 결국에는 습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습관의 형성, 습관의 지속,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합리화, 객관화, 그리고 변명, 이런 것들보다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습관을 조금씩 잡아 나가는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많이 했던 오늘 새벽부터 수업 오기 전까지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저도 으라차차 하면서 여러분들 꼭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8강 수업은 여러분들 교재 169페이지에 208번 문제부터 하나하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업의 파트는 경찰행정법 영역 중에서 경찰조직법에 해당하는 영역. 자, 우리 이 부분 하나하나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208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여러분들 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라는 경찰청 예규의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지역경찰 관서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에 해당하는 지역경찰 관성의 다양한 근무의 유형들,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100%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찰청 예규,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여러분들 심도 있는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순찰 근무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근무, 그리고 상황근무, 자, 순찰근무, 그리고 경계근무, 총 6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이 4가지 근무 유형에 따른 업무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비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순찰 근무와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보고 전파. 자, 여러분들 이거 순찰 근무 업무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사건, 사고, 초동 조치 보고하고 전파하는 거 순찰 근무의 유형에 해당하죠.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2번 보시면 비상 및 작전 사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경비 경찰에 들어가면 비상 근무와 관련된 것들을 배울 건데요. 자, 비상 사태, 작전 사태 발생 시에 차량 선박과 관련된 통행 통제. 여러분들 이것은 순찰 근무가 아니라 경계 근무의 업무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X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3번을 보시면 경찰 사범의 단속 및 검거. 여러분들 경찰 사범은 현장에서 단속하고 검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순찰 근무의 업무 내용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주민 여론 등 첩보 수집도 순찰 근무의 내용이었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4번을 보시면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 검색 역시 순찰 근무의 내용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순찰 근무의 업무라고 해서 기읍부터 비읍까지 이 내용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8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209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자법상 국가경찰위원회, 자, 그리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이 위원회 두 개를 항상 비교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고 있죠. 자,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하여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들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봅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맞죠? 중요 정책에 대한 민주적 결정, 민주적 통제장치죠. 이러한 것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행정안전부에 둔다. 자, 여러분, 전자의 설명은 일단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위원회의 사무,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한다? 여러분들,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결론은 X죠.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소속은 행정안전부에 두지만 사무 그 자체는 경찰청에서 수행하죠.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국자법의 법률 조문에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죠. 자, 다음 여러분 보기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2번의 내용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경, 검, 국, 군.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직종, 경찰, 검찰, 국정원 직원, 군인, 경검, 국군은 3년이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만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죠. 자, 그래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자, 5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 보기 3번 보겠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자,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연임할 수 없다죠. 그래서 이 국가경찰위원회 임기와 관련된 사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회 임기와 동일했죠. 항상 비교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4번 봅시다.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 협조 요청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거쳐야 한다?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지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X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국가경찰위원회 임무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 협조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거쳐야 한다? 안 거쳐야 한다? 국가경찰 사무와 관련된 것은 심의 의결 필요 없다라고 했고, 자, 그리고 국가경찰 사무 이외의 사항, 관련된 사항은 이내의 사항이고 이외의 사항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죠. 이러한 것들 경우에는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기 2번과 보기 4번은 여러분들 정말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09번의 문제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구장창 반복하고 있죠.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2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물어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1번 볼까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 법적 성질이 합의적 행정기관이다. 그리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지문이죠. 자,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성질은 경찰 의결기관이었죠. 맞죠, 여러분? 자, 의결기관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권한은 있지만 그 결정된 의결의 내용을 외부에는 표시할 수 없었죠. 자, 그리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 법적 성질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내부적 심의 의결도 하면서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까지 갖추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당연히 정치적 중립 보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 설치와 소속 자체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지만 업무 수행 자체는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1번도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볼게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은 여러분들 어떻게 했죠? 시도자치위원회가 상임위원과 관련해서는 서로 의결을 거친다고 했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의결을 거쳐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 위원장이 제청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시도지사가 임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전자의 지문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X죠. 여러분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맞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보기 3번 볼게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죠. 자,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것도 일단은 국가경찰위원회와 동일했지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단서 조항이 있었죠.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 보궐위원은 1년 이후에 한 차례 연임 가능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O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보기 4번 보겠습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 자, 자경위 정기회의 월 1회 이상.
소집 개최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국가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는요. 월 2회 소집 개최한다. 월 2회 이상이라는 문구는 없어요. 월 2회 소집 개최 국가경찰위원회. 자, 그리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소집 개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경위, 각 시도의 자경위를 보면요. 어떤 자경위는 월 2회씩 개최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 월 1회 이상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월 1회 미만으로 하게 되면 법적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2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11번 문제 볼게요. 자, 국자법상 경찰 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자, 다양한 걸 물어보겠는데 그런데 딱 보면 다양한 걸 물어보지는 않네요. 경찰청장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 자, 봅시다. 기읍. 경찰청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자, 여러분들 국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국회는 인사청문회의 주체지 동의의 주체는 아니죠.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면 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 행안부 장관의 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국회의 동의가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 봅시다. 경찰청장, 국가경찰 사무를 총괄한다. 경찰청 업무를 관장한다.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여러분 이거 오죠?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 번만 우리가 더 살펴보면 자,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경찰 행정을 심의 의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사무를 총괄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경찰 사무를 총괄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총괄하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도 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에 의하여 국가경찰사무,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에 의하여 수사경찰사무, 그리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통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총괄 감독하죠. 맞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 보겠습니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O가 되겠죠. 맞죠,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을 하러 오기 전에 자, 오늘 5월 11일 수요일 경찰 뉴스를 제 카페에 또 업로드를 하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 정권 시대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공약이었죠. 경찰청장의
권한을 이제 장관으로 격상시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경찰청장, 장관급 경찰청장과 관련해서 이번 윤석열 정권의 제1호 경찰청장, 그리고 지위는 장관급 누가 될 것인가? 이제 그 물망과 관련해서 보니까 한 6, 7명 물망에 오르고 있더라고요. 재밌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번 윤석열 정권 5년이 제가 다른 학원 수업에서도 가끔씩 언급하지만 우리 경찰청의 지위가 많이 격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뉴스도 여러분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찰 출신이 임명될까? 아니면 좀 정치적 이야기지만 행여나 검사 출신이 임명될까? 모르죠. 아니면 진짜 외부 인원이 경찰청장이 될까? 아니면 교수 출신이 될까? 상당히 궁금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정권 시대에 제1호 경찰청장, 장관급 지위를 가진 제1호 경찰청장이 누가 될까? 한 번쯤 여러분들 언론 뉴스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경찰 출신, 외부 인원 출신, 아니면 정말 검수완박 관련해가지고 정면으로 부딪히겠다는 의미로 검찰 출신? 야, 그렇게 되면 참 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정치적인 색깔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앞으로 좀 재미날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여러분 다시 우리 수업으로 돌아와서 리을 봅시다. 경찰청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인정되나? 자, 여러분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죠? 있는데 현행 국자법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권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아니죠, 여러분들. 국자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X입니다. 정답은 XOOX. 정답은 여러분들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212번 볼게요. 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자, 여러분들 제가 이 경찰조직법 수업 서두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경찰청이 있고 그리고 그 예하에 보좌기관으로서 차장도 있고 그리고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으로서 다양한 국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생활안전국, 그리고 경비국, 외사국, 공공안전정보국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심지어 국가수사본부 예하에도 형사국, 수사국, 사이버수사국 등등 안보수사국 많죠. 최근 들어서 이 국의 국장이 대부분 경찰청 국은 대부분 치안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국의 업무와 관련해서 점점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것도 꼭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212번 문제 봅시다. 적절한 것 1번. 경찰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 여러분들 경찰 부속기관 관련된 내용이죠. 경찰청장 소속으로. 여러분 이거는 경찰 부속기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대학, 인지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구소원 및 여러분 여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여러분 이것이 경찰 부속기관인가요? 여러분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X죠. 여러분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수는
어디 소속이죠? 행안부 소속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1번은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봅시다.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장이 정한다? 여러분 경찰서장이 정합니까? 아니죠. 시도 경찰청장이 정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보시면 경찰서장이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여러분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설치 권한 누가 가지고 있죠? 시도경찰청장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경찰청장의 승인이었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X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출장소 있죠. 출장소. 이 출장소를 둘까 말까 이거 역시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임의 규정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13번 볼게요. 자, 국자법상 국가경찰위원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국가경찰위원회 시험 진짜 많이 나왔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 변형 혹은 변별력 있게 낸다면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비교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보기 1번 봅시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맞죠?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1명의 위원은 상임. 그리고 그 1명의 위원 상임은 정무직.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쉬울 거예요. 당연히 O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2번 봅시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 선출직 공무원이죠. 이 사람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것도 위원의 결격사유 맞죠?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봅시다. 여러분 이 3번 자주 나온다 했죠? 경, 검, 국, 다음 뭐예요? 군인이죠, 군인. 그런데 여기는 소방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문 틀렸죠. 경검, 국군 3년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 보기 3번 X라는 거 여러분들 바로 분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회 임명, 행안부 장관 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 임명. O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자,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경찰 조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기출문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건요. 바로 여러분들 교재 173페이지 문제 214번 문제부터는요. 우리 기본서 편제상 경찰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이것과 관련된 영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찰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에서는 어느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냐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권한의
대리, 아주 순전한 이론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권한의 위임, 이러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엄청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권한의 대리, 권한의 위임, 여러분들 이거 비교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법령이죠.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률. 해당 법률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약 9개 조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경찰행정관청의 훈령권, 그리고 경찰행정관청이라기보다는 상급 공무원의 직무명령권. 이러한 훈령권과 직무명령권의 요건,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이러한 것들 역시 비교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경찰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권한의 대리, 권한의 위임, 그리고 경찰행정관청의 훈령권, 상급 공무원의 직무명령권,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파트도 꼼꼼히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문제를 풀면서 또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2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훈령, 그리고 직무명령. 여러분 훈령권, 직무명령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단골 출제 문제죠. 이러한 것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보기 1번입니다. 훈령은, 자, 여러분들 훈령이 뭔가요? 상급 경찰 행정관청이 하급 경찰 행정관청에게 바라는 일종의 일반적, 추상적 명령임과 동시에 또한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한 명령이기도 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훈령이라는 것은 상급 경찰 행정관청이, 하급 경찰 행정관청이 지켜야 하는 일반적, 추상적, 개별적, 구체적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바라는 내부적인 일종의 명령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행정규칙이죠. 자, 보기 1번 보시면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진다. 맞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훈령의 성격이죠. 여러분들 5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2번 볼까요? 여러분 이 2번 지문 중요하죠. 훈령, 직무명령 모두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없어도 발할 수 있다. 여러분들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O죠. 여러분들 우리가 앞선 시간에도 배웠을 거지만 법규명령 그리고 행정규칙, 여러분들 훈령이 행정규칙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법규명령 법원성 가지죠. 행정규칙 법원성 없죠. 자, 그래서 양면적 구속력. 자,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은 없고 대내적 구속력.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법규 명령은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모두 적용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행정규칙은 법률 우위의 원칙은 적용이 되는데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았죠. 맞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내부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규정하고 제정하는 것이 결국은 훈령이기 때문에 훈령과 그리고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바라는 직무명령은 법령의 구체적 근거, 법률 유보의 원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3번 봅시다. 훈령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자, 여기까지는 맞죠? 경찰행정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에도 위법이 아니다. 왜? 법원성이 없으니까 위법은 아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하급 경찰행정관청 또는 하급 공무원이 훈령 또는 직무명령을 위반해도 위법은 아니에요. 위법은 아니에요. 왜?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다만 내부적으로 징계 책임은 될 수 있죠. 그래서 행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봅시다. 훈령의 실질적 요건. 실질적 요건으로는 자,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법률 우위의 원칙. 맞죠, 여러분? 다음, 권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 훈령의 실질적 요건 3가지.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훈령권이 있는 상급 경찰행정관청이 바랄 것. 여러분, 이것은 형식적 요건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훈령의 실질적 요건,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훈령의 형식적 요건, 여러분 3가지가 있죠? 1번 권한 있는 상급 경찰행정관청이 바랄 것. 맞죠, 여러분? 권한 있는 상급 경찰행정이 바란 훈령이어야지 권한이 없으면 하급 경찰행정관청은 그 권한 없는 상급 경찰행정관청의 훈령을 지킬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2번 하급 경찰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이어야 되죠. 하급경찰행정관청의 권한도 아닌데 상급경찰관청이 훈령을 발할 수는 없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하급경찰행정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가 아닐 것. 여러분 하급경찰행정관청에 직무상 독립이 인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독립권을 침해하는 상급경찰행정관청의 훈령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훈령의 형식적 요건 3가지 어렵지 않아요. 다음 훈령의 실질적 요건 3가지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15번 볼게요. 여러분들 유사한 문제입니다.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상호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 관청의 훈령. 자, 여러분들 하나의 하급 경찰 관청이 있는데 이 하급 경찰행정 관청에 상급 경찰 관청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자, 그런데 이 경우 상급 관청의 훈령이 경합할 경우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직근 상급 행정관청의 훈령에 따른다? 여러분들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요, 보세요. 자, 일단 주간 상급 관청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간 상급 관청이 어디인지 정해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주간 쟁의의 방법. 누구한테 권한이 있느냐? 여러분들 그것부터 정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간 상급 관청이 불명확할 때에는 주간 쟁의의 방법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X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보시면 훈령이란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게 바라는 명령으로 맞죠?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여러분들 훈령이라는 것은 구성원과는 상관없어요. 구성원이 변동되더라도 그 훈령 자체는 변경 안 되죠. 그래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여러분들 이 3번 보기 지문 중요합니다.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질을 가집니다. 뭐냐면요, 훈령은요 하급 관청도 내부적으로 구속하고요. 그리고 내부 하급 관청의 내부 구성원도 자연스럽게 해당 훈령을 따라야죠. 따라서 직무명령의 성질 가집니다. 그런데 직무명령은요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바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훈령의 성격을 갖지는 못하죠. 여러분 이거 당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보시면 훈령의 성격이죠. 일반적, 추상적, 가능, 개별적, 구체적, 가능.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215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16번 볼게요. 216번. 여러분들 이 216번 문제 엄청나게 좋은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이 문제 안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의 내용 관련해서 행정기관 간의 위임 및 위탁 이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가항 보겠습니다. 위임이란, 자 먼저 위임입니다. 여러분 위임이 뭡니까?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자신이 가진 권한의 일부를 하급관청에게 위임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위임의 성질은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상급관청의 보조기관, 오케이? 자, 그리고 하급기관,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에게 맡기는 것이 바로 위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임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권한의 법적 귀속이 변경되게 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하급관청은 위임이 있게 되면 하급관청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해당 위임된 사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 법적 권한은 하급관청에게 귀속이 변경되는 것이 바로 위임이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나항 보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 하급행정기관이, 그러니까 수임기관이죠,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할 수 있다. 여러분들 확실히 기억하세요. 이때는 이관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이관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X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문 생각보다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세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인력 및 예산의 위임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이관하여야 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 여러분, 취소 및 정지의 경우에는 취소 및 정지 시킬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보시면요, 다음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지휘 감독해야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 X입니다. 정지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임의 규정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인력 및 예산의 이관, 이건 강행 규정이고요. 위법 부당한 작용에 대한 취소 정지권, 이것은 임의 규정으로서 취소 및 정지 시킬 수 있다. 이 두 개만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랑 보시면요, 수임 및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임기관이 위임 위탁받은, 즉 수임 수탁된 사무에 관하여 처리할 때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죠. 왜요, 여러분? 권한의 일부가 완전히 이양되었어요. 그래서 해당 수임기관의 명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법적 권한 자체도 넘어갔기 때문에 상급경찰관청이
네가 수임 사무 처리할 때 나의 승인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마음 보시면 수임 및 수탁 기간에 있고 당연하죠. 수임 및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 기관에 있다. 왜? 책임의 법적 권한 기속이 변경되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임 및 위탁 기관은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감독 책임은 있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위임 및 위탁 기관은 수시로 감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을 찾는 문제니까 총 2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가 경찰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에서 일단은 훈령과 직무명령권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 문제도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16번까지 우리가 이번 18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19강 수업에서 경찰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해당 부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 18강 수업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19강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